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등감에 대처하고 열등감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특히 사춘기가 되면은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자해를 자꾸 한다거나 등교 거부를 한다거나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는 이 열등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열등감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존재하는 누구한테나 없을 수가 없는 이 생물학적인 감정에 속한다라는 거를 먼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들도 열등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의식이 커지잖아요. 뭐 내 외모라든가, 뭐 이제 뭐 공부라든가, 뭐 우리 집에 돈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운동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남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인기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춘기가 되면서 자의식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던 것들이 의식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대표적인 열등감,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외모, 내 얼굴이, 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 얼굴이 좀 거기에 많이 못 미칠 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또 특히 남자들은 뭐 축구나 뭐 농구 뭐 이런 운동, 구기 운동을 특히 할 때 이제 달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신경이 나빠서 맨날 구박받고 잘 뛰지를 못하고 놀림받고 이러면 또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릴 때에 비해서 우리 집은 돈이 뭐 별로 없는데 저 친구는 돈이 많구나 이런 걸로 인한 열등감도 이제 그때부터 생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는 얼굴도 별로고 뭐 뚱뚱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종합적인 열등감도 있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보통 집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보통 해주는 말이 뭐 흔히 엄마는 우리 딸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데 왜 열등감을 가져? 열등감 가지지 마. 이런 말들. 또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엄마는 너 사랑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남하고 뭐하러 비교를 해. 비교를 하지 마. 너도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찾아봐. 뭐 이런 것들. 또 뭐 왜 열등감을 가져? 열등감 가지지 마. 네가 열등감 가질 게 뭐가 있어? 네가 왜 열등감이 있는지 나는 엄마는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얘기 보통 많이 해주죠. 근데 실제로 이런 조언들이 자녀 입장에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열등감이란 게 그렇게 그냥 아유 열등감 안 가져도 되는구나. 엄마가 열등감 가지지 말라고 그랬네. 맞아. 가지지 말자. 이런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유 엄마도 역시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딴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뭐 이렇게 애가 착하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속으로 아유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느낄 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열등감이라는 거는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이 열등감이란 감정을,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등감이란 건 너무너무 당연한, 원래 그 생기는 게 정상인 감정이구나.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견뎌내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외모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인데 나 장원영처럼 생기면 좋겠다. 남자인데 차은우처럼 생기고 싶으네. 이런 외모적 기준이 있으면은 내 외모가 거기서 많이 모자라면은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지는 게 너무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 이상한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당연한 감정이란 거를 이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해야 되죠. 아,
내 외모 기준이 높아서 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내가 느끼는 게 너무 정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일단 해야 돼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도 야, 네 얼굴이 어때서 그래? 예쁘기만 해. 엄마 눈에는 진짜 예뻐. 이런 식으로 뻔한 얘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네 외모 기준이 많이 높아서 네가 외모의 기준이 높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못 미치니까 네 얼굴에 열등감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게 너무 지극히 정상이다. 일단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음. 뭐 돈이라든가 내가 운동신경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들 앞에서 이제 운동을 잘해서 아니 저 찐따 같은 넌 빠져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싶고 공부 좀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그럴수록 나보다 이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이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자녀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추위나 더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 추워지듯이 나보다 누군가가 더 뛰어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이 더 커지는 거는 특히 내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수록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가 느끼는 열등감을 너무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또 생겨요. 아, 나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생각 왜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심해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안 느끼고 싶고 이 감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의 고통이 느껴지는 상황 자체를 자꾸 피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열등감이 느껴지는 상황을 다 피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추위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추위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서 활동이 어려움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게 한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구나. 추운 게 너무너무 당연한 상황이구나라고 내가 잘 받아들이고 운동을 하든가 야외에 어떤 작업을 하든가 내 할 일을 추위를 견디면서 열중해서 하다 보면 몸에 열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추위를 견뎌내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무리 이제 영하 10도, 20도, 30도까지 내려가도 그 상태에서 운동이든 등산이든 벌목 작업이든 계속 견디면서 해온 사람이면은 추위에 단련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하 7, 8도 이런 추위 정도는 크게 고통스럽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추위를 극복하는 내 힘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열등감도 비슷해요. 열등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인 건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너무 당연한 거, 이거는 그냥 인생의 삶에 무조건 동반되는 거. 내가 되고 싶고 선망하는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못할 때 느껴지는 너무 당연한 감정으로 열등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은 그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은 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견뎌내면서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추위를 견뎌내듯이 열등감을 견뎌내면서 꾸준하게 내 할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이 단련이 돼요. 아까 이제 추워서 고통스러울 때 일이나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열이 나서 견딜 수 있게 되듯이 열등감으로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할 거를 계속하면서 발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열등감을 내가 이제 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들 앞에서도 어떤 내 열등감을 내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열등감을 견뎌내려면은 내가 내 삶에서 계속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마치 강추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추울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움직여야지 몸에 열이 나서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듯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추위 속에서 계속 움직여서 몸에 열을 내서 견뎌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의 고통을 우리가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큰데 매일매일 발전을 하고 있지 않고 퇴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강추위 속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에 점점 더 짓눌리고 결국에는 견뎌내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운동신경에 대한 열등감 그런 거는 내 몸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단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런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런 거를 내색을 하지 않고 견디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성실하게 내가 노력을 하고 주어진 어떤 사회적 책임, 가정적 책임을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온 사람은 뭐 돈이든 뭐 학벌이든 기타 뭐 다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게 되는 거죠. 단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열등감의 고통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열등감을 삶의 당연한 일부, 그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을 너무나도 이제 응당한 통과 의례, 마치 한겨울에 동반되는 강추위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고 나부터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열등감의 고통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삶의 일부니까 그거를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내가 자부심을 얻어 나가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주어진 어떤 사회적, 가정적 책임 앞에서 계속 도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부대끼게 되면은 당연히 열등감이란 거는 따르는 거니까 그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퇴보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갖고 남들 앞에서 자꾸 내 못난 열등감을 드러내게 되고 나보다 또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막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 축적스러운 짓을 그런 거에 자꾸 빠져들게 되죠. 점점 어제의 나보다 더 퇴보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